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이혜린입니다. 기존 진행자 한태호 아나운서 대신 오늘 하루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어느덧 절기상 입동입니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3도로 시작하면서 아침 공기가 쌀쌀한데요. 낮 기온 15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보이지만 내일부터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겠는데요. 주말에 전국에 또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지난 1일 2022년 강원도 명장에 2명을 선정했습니다. 자동차 정비 직종으로는 처음으로 2명의 명장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강원도 명장에 선정된 2분 중 민종식 명장 연결해서 명인 선정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이 시설 개선 공사를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횡성군에는 한우, 더덕, 잡곡 등 8대 농특산물이 있는데요. 횡성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지역 향토음식 발굴을 위해 지난 2일 횡성 향토음식 발굴과 표준화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음식들이 제안되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1월 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5일 밤 9시 36분께 원주시 불원면 모 캠핑장에서 텐트를 쳐놓고 숙박하던 30대 A씨가 숨지고 B씨, C씨 등 2명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캠핑장에 놀러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B씨의 가족의 신고가 접수돼 B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3명의 소재를 파악해 해당 캠핑장으로 찾아간 결과 A씨는 이미 숨져 있었고 B, C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이 긴급 생계비를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소액으로 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 원까지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며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 보증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특례에 원주시가 제안한 과제가 대거 선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강원도와 각 시군 담당자가 참석한 특례회의에서 시 발굴 특례 15건 중 11건이 핵심 특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핵심 특례에는 반도체 대기업 유치와 함께 기업혁신파크, 불원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상수원 보호 규제 완화가 포함됐습니다. 원주시는 오는 9일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 자문단 회의를 통해 핵심 특례 선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1일 2022년 강원도 명장에 2명을 선정했습니다. 자동차 정비 직종으로는 처음으로 2명의 명장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강원도 자동차 정비 명장에 선정된 민종식 명장 연결해서 명장 선정 소식 그리고 자동차 관리 요령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명인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기능님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명장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참 영광이지만 아울러 사회적 의무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도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강원도 자동차 명장에 처음으로 선정이 된 걸까요? 어떻게 선정이 된 건지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강원도 명장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이번 처음 선정된 게 맞고요. 선정 과정은 아마도 1차에 서류 심사를 하고 그 서류 심사에 통과가 되면 그 신청자의 근무지를 이제 전문위원들이 방문해요. 그래서 방문해서 현장 실사를 하고 또 도민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가지고 최종 면접을 또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면접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명장으로 선정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자동차 명장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이번에 선정된 그 자동차 명장은 저와 그 양승복 명장 두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저는 잘 아는 분이고 이번에 선정된 강호도 명장은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처음으로 두 사람이 선정되었지만 모두가 27년에서 한 30년 정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고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로 거기에 기업체와 직업훈련기관에서 기술 지원을 해왔고 또 국가기술 자격시험 감독과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해왔던 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강원도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일까요? 강원도 명장 증서하고 그 명장 현판이 증정되고요. 그 기술 장려금이 2년간 한 4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종식 명장께서는 30년의 경력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그간 어떤 활동으로 두각을 보이셨을까요? 네, 저는 현장 일도 하고 있었지만 겸임 교수로 대학교에서 18년 정도 강의를 했고요. 또 산업 현장 교수로 또 기업체와 교육기관, 교도소 등에서 이제 한 6년 정도 기술 지원을 해왔고요. 국가기술 자격시험 감독이라든가 기술사 시험 문제 출제라든가 시기시험 감독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정비 명장 선정이 이번이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또 있을까요? 강원도 명장 제도는 2019년도에 처음 시행되었고요. 현재 이제 4회째인데요. 아직 자동차 쪽의 명장 분야 명장이 탄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누군가 먼저 그 앞길을 열어가면 다른 분들이 더 넓은 길을 열어갈 거라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정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 실력이 뛰어난 정비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강원도 명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명장에도 도전하는 큰 꿈을 가져주길 바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동차 정비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글쎄요. 아마도 거기 아마 차량의 잡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보통 다 내 차만 그렇게 잡소리도 나고 이렇게 신경이 거슬리는 소음이 들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차량도 비슷하게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것이 이제 차량의 결함에 의한 경우는 좀 특이해요, 소리가요. 그래서 평소에 들리지 않던 소음이 들리고 이러면 반드시 점검 봐야 되겠고요. 또 다른 한 분야로 보면 좀 운전자의 예민함 때문에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량의 외부적인 환경, 온도, 습도, 진동 등에 의해서 이제 최초의 자동차의 조립 시의 간격이 편차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자동차 정비 측에서 여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 날이 서서히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자동차 관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게 있나요? 예, 관리 다른 거는 없고요. 이 강원도 지역은 겨울이 좀 빨리 찾아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월동 장비를 좀 미리미리 좀 챙겨서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타이어라든가 스노우 체인 그리고 또 엔진의 냉각수라든가 오일 같은 것도 좀 보시고요. 또 와시액 같은 경우도 한 여분을 한두 통 정도 뒤 트렁크에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디젤 차량의 경우는 반드시 연료 필터도 꼭 점검해보고 필요하면 교환해 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진오일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끔 엔진오일이 부족할 때쯤 경고등이 뜨잖아요. 이 엔진오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제때 갈아주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될까도 궁금합니다. 네, 엔진오일은요. 사실 엔진의 윤활 부위에서 윤활만 하는 게 아니고 엔진 열을 외부로 냉각수 쪽으로 전달시켜주는 냉각 작용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한 경운이 들어오면 일단 차를 멈춰야 됩니다. 절대 운행하면 안 되죠. 그래서 멈춰서 필요한데 오일을 보충하거나 그게 또 안 되면 차를 견인해서 정비소로 입고해가지고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일을 제때 교환하지 않으면 오일량이 부족해지거나 오일 점도의 성능 저하 때문에 엔진에 손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디젤 차량의 경우 오일 관리가 아주 불량하면
터보라든가 매연 후처리 장치인 DPF의 손상을 발생시키므로 오일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또 요즘에 가장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게 주유비가 너무 치솟아서 연비 절감을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연비 절감을 위해서는 이제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한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기압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이건 외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타이어 내부의 공기압이 변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 정도는 공기압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의 거기에 뒷트렁크라든가 이런데 불필요한 짐을 줄이는 것이 연비 절감에 유리합니다. 네, 또 자동차 연식이 오래될 경우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오잖아요. 오래된 차량을 탈 때 생기게 되는 문제들이 보통 어떤 것들일까요? 제일 거기에 문제되는 게 사실은 그 차량의 부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엔진의 변속기나 자체 부품 같은 경우는 교환하면 되지만 이 자체 부식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철 그 제설용으로 뿌려지는 염화칼슘 때문에 그 부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염화칼슘 뿌린 그 눈길 운행 후에는 반드시 하부 세차를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하부 세차로 부식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또 자동차 연식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는 차 수리를 멈추고 새 차를 구입해야 할 때가 올 것 같은데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자가용 차량은 실제 그 검사만 통과가 되면 운행 기한이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를 이제 멈추고 새 차를 교체하는 시기는 이제 보통 보험사 거기 기준으로 차량 가격을 넘어서는 그 수리비가 발생되면 대부분 이제 교체를 하시는데요. 정확한 것은 실제 정비사들이 그 판단을 한번 좀 참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 차 상태를 가장 많이 잘 점검할 수 있는 게 정비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점검을 되게 그 판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수리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 아니면 새 차를 교환하는 것이 되게 더 나을지를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꼭 자동차 점검 수시로 나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명장 선정으로 어떤 활동을 해가실 건지 계획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활동들은 이제 계속 해 나갈 거고요. 제가 앞으로 필요한 곳에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전하실 말씀이나 자동차 정비 관련해서 당부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본인 차량에 대해서 이제 모두 과하게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무관심하는 것도 사실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때문에 그 차량의 그 사용 설명서를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차량 관리와 유급 시 대처 방법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정비 민종식 명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이 시설 공사를 마치고 본격 운영합니다. 새로운 전시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이 시설 공사를 진행했는데 먼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은 2014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는데요. 여러 환경 문제에 관한 전시와 체험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요. 기후변화 홍보관에서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또 어떤 실천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 변화에 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건물이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네, 홍보관은 3개의 층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이 건물은 언뜻 봐도 흔하지 않은 모양으로 강원도 경관 우수 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또 행구 수변공원 안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의 풍경도 정말 좋은데요. 이 수변공원은 전국 최초로 기후를 테마로 조성한 공원인 만큼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기후변화 홍보관에 함께 많이 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하 1층에는 전시실과 4D 영화를 볼 수 있는 영상관이 운영 중이고요. 나머지 2개 층에는 전시 공간, 또 3층은 교육실이 들어서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이슈가 매일 떠오르는 만큼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 박보미 전시 담당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공간에서 전시 또 체험도 준비하고 캠페인 같은 걸 펼치면서 방문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개개인이 어떤 실천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여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시민들하고 함께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기후 위기는 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빈부에 따라서 그 노출이 더 크고 작고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모든 지구인들이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남녀노소 뭐 어른 아이 다 할 것 없이 이렇게 방문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시설 개선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새롭게 바뀌었을까요? 네, 시설 전부를 개선한 건 아닌데요. 올해는 영화관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개관한 지 10년이 넘어서면서 시설이 노후되고 또 전시하고 있는 영상도 낙후된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이전에 작고 단조로운 스크린을 큰 라운드형 스크린으로 바꾸고 영상 주요 장비도 최신 기종으로 변경하면서 화질이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 환경에 관한 영화를 관람하고 또 다양한 정보를 얻기에 유용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도비와 시비 총 25억 원을 투입해서 기후변화 홍보관 시설 전체를 전면적인 개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세단장한 영화관 시설에서는 어떠한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을까요? 네, 영화관에서 제공하는 영상은 4D 영화로 바람이나 물, 또 흔들리는 의자를 활용해서 역동적이고 입체적으로 영화를 실감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12분, 7분짜리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단체로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 관람일 경우에는 기후변화 홍보관에 전화를 통해 예약하면 되고요. 일반 방문일 경우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시, 4시 상영 시간에 맞춰서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영 시간에는 최소 4명부터 입장이 가능한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어르신이 주말에 들러서 영화를 보시고는 재밌으셨는지 주말에 또 친구들을 여러 분 모시고 다시 방문해서 함께 관람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박보미 팀장에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영상이 모두 2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모든 연령층의 시민들이 방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객층을 고려한 영상을 고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다 만족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수 있는데 12분짜리 하나 그리고 7분짜리 영상 이렇게 2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가뭄이라는 재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스톰 라이더라는 영상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놀이공원에서 한 가족이 마녀의 마술로 괴물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진행되는 행복한 가족이라는 영화 이렇게 2편이 상영 중입니다. 네, 예고만 듣고도 참 기분이 좋아지고 궁금해지는 소개였습니다. 전시 프로그램 새롭게 운영 중이라고요? 네, 기획전시로 전국 4개의 환경교육 전시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플라플라 이상한 헤엄이라는 전시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단 오늘 월요일은 휴관으로 내일부터 전시를 함께 관람할 수 있는데요. 전시가 한번 진행되고 나면 곧바로 쓰레기가 되는 전시 폐기물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판교와 수원, 시흥과 함께 지역을
지역을 돌면서 전시를 하는 순환 전시 형태로 진행합니다. 원주에서는 18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전시는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이 바다를 떠돌면서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양 생물의 관점에서 풀어낸 전시입니다. 이 해양 쓰레기 문제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 한 번쯤은 보셨을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 방문해 보시고 우리 세대가 안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많은 정보와 또 새로운 관점 접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수 경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좋다고 하니까 관심이 갑니다. 행구 수변공원 산책 나갔다가 기후변화 홍보관 들려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횡성군에는 한우, 더덕, 잡곡 등 8대 농특산물이 있는데요. 지역 향토 음식 발굴을 위해 지난 2일 횡성 향토 음식 발굴과 표준화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횡성군 농업교수센터 농촌자원과 이인숙 자원식품팀장 연결해서 어떤 음식들이 제안됐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횡성군에서 지역산 8대 농특산물 주재료로 향토 음식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이번 지역 음식 개발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리고 횡성군 8대 농특산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먼저 횡성 8대 명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횡성 8대 명품은 횡성에서 나는 농특산물 중 특히 품질이 좋은 8개 품목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제 품목을 보면 횡성 한우, 더덕, 아는 찐빵, 그리고 횡성쌀 어사진미, 횡성 사과, 잡곡, 토마토, 그리고 횡성 절임 배추가 횡성의 8대 명품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8대 명품 재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향토 음식 발굴한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에 횡성군 향토 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를 저희가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맞춰서 조례의 내용으로 담고 있는 횡성 향토 음식과 그리고 횡성 향토 음식점을 공식적으로 군에서 지정 관리하고자 이번 향토 음식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향토 음식 발굴은 지역 고유의 먹거리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대중의 입맛도 고려한 향토 음식 13종을 별도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2일에는 지역산 농특산물을 주재료로 한 향토 음식을 소개하는 자리가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자리였을까요? 저희가 새로운 향토 음식 발굴을 위해서 횡성 향토 음식 발굴 및 표준화 연구 용역을 시행하면서 지난 10월에 이미 이제 개발한 음식들에 대해서 중간 보고 평가회를 한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1월 2일에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요. 이 최종 보고회 때는 중간 평가할 때 다듬어지고 추려진 13종의 음식들을 최종적으로 관내 음식업지부, 휴게소, 전통시장 같은 유관 단체와 그리고 언론,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향토 음식 선정이 횡성의 음식의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조례 내용이 어떻게 됐고요? 조례 제정으로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횡성군 향토 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는 지난해 12월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횡성군의 향토 음식을 발굴 육성하고 또 지역의 고유한 음식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지원을 통하여서 향토 음식을 관광 자원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주된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횡성 향토 음식 발굴과 향토 음식점 지정에 관한 내용과 또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의사결정기구인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횡성군의 향토 음식이 세계적으로 관리된다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횡성군의 향토 음식 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관련 용역을 통해서 대중성이 가미된 새로운 향토 음식 13종을 개발하였고요. 횡성 농특산물인 한우, 더덕, 찰옥수수, 토마토 등을 이제 주재료로 해서 한우 불고기 비빔밥, 한우 육회,
한우 육회 메밀 비빔국수, 더덕 강정, 더덕 황태구이, 찰옥수수 크림 옹심이, 찰옥수수 오색 치즈구이, 치즈볼, 토마토 샐러드, 토마토 생채, 그리고 달콤 찐빵 도넛 같은 제품들을 개발을 하였고요. 이 메뉴들을 이제 선택해서 음식 업체나 이런 곳에서는 한상 차림 메뉴로도 쓰실 수 있고, 또 사이드 메뉴나 아니면 디저트 메뉴, 그다음에 브런치 메뉴, 아니면 단일 메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이번 향토 음식 선정으로 어떤 점이 기대됐는지, 또 앞으로 계획 어떤 것인지 간단히 듣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관광에 있어서 음식이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횡성군 향토 음식과 향토 음식점을 잘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이렇게 육성된 음식점과 횡성 루지 체험장, 풍수원 성당, 농촌 체험 마을 같은 횡성 곳곳에 있는 관광 포인트들과 향토 음식점들을 연계한 음식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관광지와 향토 음식점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횡성에 오셔서 만족하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그것이 첫 번째 큰 목표고요. 네. 내년 중하반기쯤에 오시면, 횡성에 오시면 횡성 관광도 하시고 향토 음식점에 들려서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이인숙 자원식품팀장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